이 시간은 다시 공산주의자들의 그 민주주의 심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주제는 레닌의 민주주의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민주주의 심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소급하여 레닌의 민주주의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 열간 수식어가 붙은 모든 민주주의는 바로 레닌의 민주주의 결론에서 파생하고 개화된 것들입니다. 그의 민주주의로는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의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절대 부정과 노동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에 의하여 수립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에 대한 철저한 정당화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민주주의, 레닌의 민주주의로는 그의 국가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론과 혼연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사회계급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민주주의 일반, 초계급적 민주주의, 순수한 민주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레닌에 의하면 어느 시대에도 민주주의는 바로 계급적 지배였다는 겁니다. 한 나라가 자본주의 경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그것은 자본주의적 착취라는 좁은 한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언제나 소수자를 위한 유산계급만을 위한 부자만을 위한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자본주의의 자유는 언제나 고대 그리스의 여러 공화국에서의 자유, 즉 로비 소유자를 위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극단론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나마 20세기의 자유민주주의를 2000년 만에 노예사회의 정치제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그의 비역사적 편견에 대해서는 논평을 할 만한 가치조차 없습니다. 1919년 3월 그는 레닌은 코민테른 제1차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본가들이 말하는 자유란 부자가 더 부자 되는 자유, 노동자가 굶어 죽는 자유다. 자본가들이 일상 말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란 부자가 언론을 매수하는 자유요, 소위 여론이라는 것을 형식 조작하기 위하여 부를 사용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레닌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혹평은 어떤 시기에 어떤 나라에 나타났던 한 현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과장은 되었으나 타당성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신문과 잡지와 서책을 발행하고 당과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그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공산당 국가의 관용선전 이외의 레닌이 이끌어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르주아라는 수식어가 붙은 민주주의의 전통을 일부의 공산주의자들이 인정하기까지에는 히틀러의 파시즘과 스탈린의 가공할 폭정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소련의 반스탈린주의적 공산주의자 로이 메드베 대표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논할 때 그것을 불완전한 환상적인, 기만적인, 책락적인 효과를 노린 것 등으로 멸시한 것이 습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편파적이요 잘못된 일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아주 제한된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노동자와 자본가, 빈자와 부자에 대하여 기회가 평등치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 모두를 형성하고 있는 각종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전체는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수많은 좌익 집단이 주장해온 것처럼 하나의 단순한 허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레닌의 견해를 반박하는 공산주의자의 말이므로 들어볼 만합니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이 또 계속이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모든 민주주의 제도의 기구는 인민들이 권리를 위하여 몇십 년 때로는 몇백 년 동안이나 완강히 투쟁한 데서 얻은 결과이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의 민주주의 제도는 자본주의 나라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서 자기들의 권리 확대 또는 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투쟁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이것을 사회주의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용이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On Socialist Democracy 1795년에 썼던 책에서 레이 메드베데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자유가 단순히 허구가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예정함으로써 막스와 엥겔스가 그들의 성년기 대부분을 비교적 민주주의적인 영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으며 제1인터내셔널의 본부 역시 영국에서 창설했다는 것, 그리고 볼셰비키를 포함한 러시아의 혁명 정당들이 그 중앙 지도부를 러시아 국경을 넘어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영국에 두었었다는 것을 가볍게 넘길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주의를 대담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 통념에 의하면 독재와 민주주의는 상호 모순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레닌에 있어서는 이것은 양자의 계급적 본질을 무시한 추상적 구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계급만의 민주주의이며 이것을 뒤집어 보면 부르주아 계급의 독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하여 수립하고자 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 정권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등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 레닌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꼬르는 부르주아 독재이고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라는 기묘한 등식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겁니다. 레닌은 막스처럼 자본주의 하에서는 전제국가보다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진보적이며 프롤레타리아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타도해야 할 대상이지 개혁하고 발전시킬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10월 혁명 직전에 집필한 레닌의 국가와 혁명에서 그는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로 엄격히 구별하면서 전자를 다음과 같이 비난했습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비난했습니다. 우리들은 자본주의 하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한 최강의 국가 형태로서 민주공화제에 찬성한다. 그러나 가장 민주적인 부르주아 공화제에 있어서도 임금 노예제가 인민의 운명이라는 것을 잊을 권리는 우리에게는 없다. 그리고 그는 1919년 4월 이전 부르주아 민주공화국을 다음과 같은 성명으로 부르주아 독재와 동일시했던 겁니다. 자, 레닌의 말을 들어봅시다.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 공화국은 자본은 근로자를 탄압하기 위한 기관, 정치 권력의 도구, 부르주아 독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으며 또 될 수도 없다. 민주주의적 부르주아 공화국은 다수자에게 권력을 약속하고 그것을 선언했으나 토지와 그 밖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한 결코 그것은 실현될 수 없다. 부르주아적 민주공화국에서의 자유란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자유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레닌에 있어서는 부르주아 국가의 형태는 극히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다. 이들 국가는 모든 형태는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반드시 부르주아의 독재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레닌주의 특징은 자기의 극단론을 최후의 절대 진리로 선언하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근대적 자유, 의회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장점마저도 일체 위선, 기만, 허구, 암흑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주주의론을 민주주의의 역사적 변천에 부합되도록 수정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야 레닌은 구미의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하에서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노동운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와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온 객관적 사실을 깡그리 무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내세우게 됩니다. 민주주의의 최고의 이념과 당장의 현실은 어느 나라에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누구도 공격하기는 용이합니다. 그러나 레닌은 근대 자유민주주의가 200년의 악전고투 끝에 쟁취한 자유, 평등, 인권의 성과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레닌에 있어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절대 부정, 공격의 심볼로 이용됐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레닌은 노동자에게는 굶어 죽는 자유밖에 없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안티테제로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제창하게 되었습니다. 자, 레닌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민주주의를 대폭으로 확대한다. 동시에 이 민주주의는 비로소 부자를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민주주의,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된다고 역설했고, 이것은 인민의 다수자를 위한 민주주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는 자본가 계급에 대한 독재입니다. 따라서 착취자, 억압자, 자본가는 민주주의에서 제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반항을 폭력으로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레닌은 막스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로부터 계급도 국가도 없는 완전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 즉 공산주의의 제1단계의 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한편 레닌은 공산주의의 제1단계를 보통 사회주의라고 불리운다고 언급했지만 그것은 자기식의 해석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레닌이 말하는 사회주의는 비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주의와는 전혀 의미가 다르게 됩니다. 레닌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더욱더 큰 발전, 즉 공산주의에서의 발전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며 그 이외의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서 확신했습니다. 막스와 엥겔스는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극히 간단하게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에 관하여 5, 6차 언급한 일이 있지만 그 분량은 40권 회집 중에서 2페이지 미만입니다. 그러나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를 막스주의의 혁명적 정수로 파악하고 이것을 자기의 이데올로기 체계의 중심으로 삼으면서 최하대한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일 막스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레닌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로 크게 분열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